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규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7집 가운데 한 집은 이분들을 모시고 삽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313만 가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혹시 눈치를 좀 채셨을까요? 저도 이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 가족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47만 가구나 늘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숫자로 보면 860만 마리로 추정이 됩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평균 수명도 늘어났는데요. 과거 4, 5년에 불과했던 개의 평균 수명은 현재 약 15년으로 무려 3배나 늘어났고요. 고양이 역시 20년 정도로 함께할 시간이 늘었습니다. 다른 반려동물들도 비슷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이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동물 전문 간호사 제도가 생긴 겁니다. 바로 동물보건사인데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려인구 증가로 동물 의료 서비스에 커진 관심만큼 시장도 커졌지만 만족할 만한 의료 서비스를 받느냐에는 고개를 가우뚱하는 보호자들이 많은데요. 많이 반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인구 증가로 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커진 만큼 전문성을 갖춘 동물 의료 보조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인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질 높은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했습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요. 농식품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네, 기존의 수의 테크니션이라 불리는 분들도 계신데 구체적으로 동물보건사와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기존의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외의 직원 직무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물병원 종사자들은 개별 동물병원에서 제각각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사한 동물병원마다 업무가 달라지거나 수의 테크니션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동물보건사의 경우 법조항을 통해서 직무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한 겁니다. 업무 내용의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종의 면허가 생긴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은 면허는 아닙니다. 기존의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건 가능하고요. 다만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양성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게 동물병원 입장에서도 좀 더 유리하겠죠. 이 높아진 반려인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생기는 동물보건사 수험 자격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수준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여야 하고요.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인증받은 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식품부 차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 혹은 자격증 소지자면 됩니다. 네, 동물병원에서 현재 수의 테크니션으로 일하는 분들도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해당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 동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대학 졸업자를 위한 특례 조항도 있는데요. 수의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같은 조건에 만족하면 양성기관에서 120시간의 실습 교육을 추가로 받게 되면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내년 2월 첫 자격시험이 시행되는 만큼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적으로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동물 의료 시장에 보호자와 반려가족까지 만족시킬 전문가의 새로운 등장이 기대됩니다. 자, 지금까지 핫키워드 김규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